자, 한 분 또 오셨죠.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도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이제 반등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오늘 전략을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전략을 보도록 하죠. 네. 하창환 본부장의 전략은 세부적으로는 이제 신용평가와 채권 추심, 가파른 금리 상승의 여파, 네, 그런 이슈로 어떤 내용이죠? 네, 일단은 뭐 개장에 걸어라에서 좀 많이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소폭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. 뭐 속도 면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11월, 12월 FMC도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부분을 쫓아가기 위해선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이런 상황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른 신용이라든지 채권에 대한 뭐 이슈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,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업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주 계기가 영란은행의 좀 액션인데 사실 그게 지속성 있게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만약에 좀 기대감을 또 갖고 좀 지수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더 지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. 그렇죠. 지금 허리케인이 또 변수죠. 미국의 그렇죠. 그 이안이라고 하는 초강력 허리케인입니다. 사실 5등급이니까. 네. 물론 지금 이 방향을 좀 제가 그 미국 노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보고 있는데 중심부로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 유가가 이제 계속 자극받으면 인플레이션이 그쵸. 떨어지지가 않아서 네. 고인플레이션에 아직은 변수가 있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계속 그 채권 추심이라든지 뭐 좋은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고려신용정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. 또 해당 종목군들은 또 배당이 또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. 네. 뭐 리드코프도 뭐 7, 8%대고 뭐 신용정보도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의 시세 차익과 뭐 추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해주신 고려신용정보, 뭐 리드코프, 그다음에 SCI 평가정보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약간 해지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뭐 한 종목 정도는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가 일순간에 뭐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. 그래서 금리 개입으로 오히려 오늘 시장 반등할 때 저런 채권 추심 업체들의 주가는 거꾸로 또 그쵸, 내려갈 수 네. 있지만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. 네. 의미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리하려다 보니까 말이 꼬일 것 같아요. 정민 사장의 오늘 전략은 뭡니까? 네, 저는 바이오 얘기입니다. 바이오를 계속 바이오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바이오. 빈집 털이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10월 시장에 약간 예고격으로 좀 뭐 생각을 해보고 있는 이제 그런 월별 전략이고요.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 기대치가 상당히 존재를 해요.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5월에 떠나라, 그리고 10월에 돌아오라,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증시 격언 중에. 그게 이제, 뭐 배당 투자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분기에 있기 때문에 늘 계절적인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10월에는 늘 장이 좋았다. 이렇게 좀 보는 논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. 네. 오래된 이제 그런 걸로. 근데 근본적인 반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적 10월에는 스몰캡들이 좀 좋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통계에 입각해서 좀 본다면 어차피 지금 펀더멘탈로 뭐가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.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러면 이제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사람들의 이제 좀 속도감을 좀 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니 게임이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좀 바이오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. 어차피 펀더멘탈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이고 또 성장주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할인율 변동에 의해서 이게 뭐 5년, 10년 후에 있는 뭐 그 밸류를 좀 당겨오는 이제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
그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건 없어요. 하지만 워낙 좀 많이 빠져 있고 좀 쉽게 좀 머니게임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트폴리오의 뭐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는 문제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 뭐라도 좀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조금 부담을 좀 가지시더라도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장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론적이 10월 초순에 신라젠하고 큐리언트가 재상쟁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조금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좀 개선된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바이오젠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투자 심리적으로 10월 초에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. 개인적으로 좀 보는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랑 신라젠하고 관련된 M2N 두 종목 일단 10월에 좀 제가 보는 그런 종목으로 좀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아무래도 이제 치매 치료제 이슈가 가장 중심으로 들어와서 바이오에서는 주변으로 조금 넓혀보면은 저렇게 이제 알테오젠, 레고캠 바이오, 뭐 M2N 바이오를 그렇죠. 뭐 뭐래도 좀 찾는 그렇죠. 시장의 속성이니까. 어차피 이게 수치적으로 뭐 되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냥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머니게임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바이오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